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진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즈 멘토입니다. 오늘 센즈랩 같이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센즈랩 관련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할 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우리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어제 장에서 외국인이 약 9만 주가량을 매도를 하면서 이 센즈랩이 어제 전에 그러니까 3거래일 전과 2거래일 전까지 외국인 물량이 들어왔던 그 물량이 어제 바로 그냥 한 발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3거래일 전과 2거래일 전 그때 당시 지켜줬던 요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할 위험이 있다. 왜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 그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으로 출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이 자금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계속 이 미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이 되고 또 미국의 이 다양한 경제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력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소비력 또한 아직까지도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요게 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가 아직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우리가 좀 안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 좀 근거로 해서 우리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역시나 우리 여러분들도 사람이시고 또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좀 이게 상승 가능성 있는 좀 소리들을 좀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좀 많이 팩트로 이렇게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이런 쪽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상승 재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공개를 할 것이라는 이 센즈랩의 일정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 사이버 해킹 공격들이 정황들이 막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정보보안, 이 사이버 해킹 정보보안 관련주인 우리 센즈랩에 어느 정도의 수급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 많이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문자 요구나 금전 요구나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 같은 거 하지 않잖아요. 정말 100% 팩트 기반된 이런 정보들만 제공을 드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상승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4월 24일이죠. 그죠? 그리고 내일 4월 25일입니다.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제30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넷섹이라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 시큐리티의 약자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센즈랩이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현장에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죠. 이런 내용은 이 넷섹 KR 공식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도 가능합니다. 좀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이 키노트 부분을 보시면 미중 디지털 패권 시대의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팅과 사이버 보안, 그리고 발표 세션이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포함해서 20개 세션 67개의 주제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보안 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컨퍼런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여기에 우리 센즈랩이 참가를 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기업 후원, 대학 후원에서 관련된 기관들 쫙 이름 나오고 있고, 여기 기술 전시 부분에 우리 센즈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센즈랩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이럴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제품 가지고 이 솔루션, 이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신제품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다양한 연구기관과 국가기관 그리고 대학교에서 참여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우리 센즈랩의 이 기술력을 입증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컨퍼런스임에는 틀림이 없죠. 자, 그리고 어제 오늘에 걸쳐서 계속 이런 이슈들이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방산 북한 해킹에 뚫렸다.
피해 업체가 약 10여 개에 달하고요. 요거 어제 날짜로 올라왔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기업 겨냥한 사이버 공격, 어디서 이란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 미국까지도 지금 현재 이런 사이버 공격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 측에서도 이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수도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한 것인지 이런 좀 이 정황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화이트 해커, 이 해킹을 방지하는 집단이죠. 여기 이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이 화이트 해커 양성에 좀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국정원에서도 가장 최근에 이 세계 최대 사이버 방어 훈련인 락드실즈에 4년 연속 참가를 한다는 이슈도 있었어요. 이 행사에는 회원국 39개국이 참여를 하는 좀 어느 정도 정말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사이버 방어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지어 또 이 국방부에서도 사이버 훈련장에 1억 5천만 원을 쏟는다. 이게 여러분 좀 1억 5천만 원이 별거 아닐 수가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관련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전쟁에 대해 관련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물리적인 전쟁만 우리가 좀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리적 안에는 탱크, 미사일, 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게 물리적인 타격이고, 근데 지금 요즘의 전쟁 이런 트렌드는요, 사이버 전쟁이죠. 어떠한 이러한 해킹을 통해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을 해킹을 하고 통제를 하고 마비를 시키면서 이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기반 산업들과 같이 이런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마비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방식의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요, 미사일도 그렇고 심지어 드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조종을 합니다. 조종하죠. 그러면 이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까지도 해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의 전쟁의 양상은 좀 이 100% 물리적인 전쟁에서 이제는 사이버, 해킹까지 포함이 되면서 하이브리드적인 좀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사이버 보안 관련 거의 대표적인 우리 센즈랩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수혜를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여전히 살아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센즈랩을 톡 찝어서 보안 관련 협업을 맺었다는 거, 요거 자체가 사실 좀 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미국을 공격했던 이란, 또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이 북한, 얘네 둘이 지금 하나 놓고 보니까 북한이 이란에 대표단을 보내서 대외 경제상을 파견을 했대요. 자, 얘네가 왜 이렇게 지금 좀 짝짝꿍이 잘 맞는지 저만의 좀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네 이란 입장에서 산유국이기 때문에 북한보다 돈이 많을 거죠. 그죠? 근데 얘네 아직까지 핵무기는 없습니다. 핵 무기는 없어요. 무기는 핵 시설은 있지만 핵 무기는 아직 없어요. 근데 북한은 정반대죠. 얘네는 그지예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 무기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돈이 많고 얘네는 돈이 없고, 얘네는 핵 무기가 없고 얘네는 핵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글로벌 국제 정세에서 좀 이렇게 좀 배제가 되고 있는 이 나라들끼리 좀 짝짝꿍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이 유럽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북한과 이란 군사협력 비판 결의안 발의를 했다. 제재를 추진해야 이러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러한 추세 자체가 얘네가 북한 같은 경우에 툭하면 막 미사일 도발하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좀 열린 사고방식으로 좀 똑똑하게 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이버 해킹 공격도 여전히 자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이버 정보보안 산업 같은 경우에 AI 시대가 세상을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만큼 얘네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중에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해킹에 대해서 이 보안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많이들 부탁드리면서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의 흐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어제 영상이었죠. 어제 영상에서 이게 지금 이 11선 지지를
받는지 아닌지 일단 요 여부를 우리 여러분들 가장 먼저 좀 체킹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오늘 장에서 이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나 좀 다행스럽고요. 이 수급 주체를 좀 보시면 어제 이틀 전, 그러니까 4월 19일과 4월 22일 때 들어왔던 요 수급량의 물량과 거의 버금가는 약 9만 주가량의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조심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좀 포커스 맞춰서 제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스크는 여전히 아직도 공존합니다. 오늘장 지금 외국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코스닥 장세기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장세입니다. 기관도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개인들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센즈랩에서 지금까지 집계가 된 물량 한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우리 센즈랩 관련해서 뭐 기관의 수급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은 주가를 끌어올릴 힘은 없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그럴 힘이 있다. 근데 우리 센즈랩은 기관의 수급 동향 자체가 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의 프로그램 수급 동향은 너무나 다행히도 어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나갔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매수세로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 11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닌지의 모습, 이 흐름을 이어가 주는지 아닌지의 모습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장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또 정보들 나온다면 제가 이렇게 또 취합을 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데이업 채널도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성공하시는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